프로덕트 오너란 대체 무엇인가인데 네.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프로덕트 오너는 뭐 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자원으로 고객한테 가장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책임진 사람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실리콘밸리의 대부분의 IT 기업에는 프로덕트 오너,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개념이 되게 보편적인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직군이고, 근데 한국은 되게 갈라파고스스럽게 기획자라는 게 있어요. 아, 그쵸. 근데 기획자는 비스무리하지만 프로덕트 오너랑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다르죠? 네, 일단은 기획자부터 해볼게요. 네. 기획자라는 포지션은 굉장히 한국에서 좀 많이 통용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뭔가 디자인을 하기 전에 실제로 와이어프레임이라 그러죠. 화면이 이렇게 보여야 되고 여기는 이런 버튼이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결정을 해서 개발팀한테 이제 넘겨주는 분들, 그리고 심지어 전체적인 스토리보드를 짜서 이걸 누르면 이렇게 넘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라고 기획을 해주신 분들을 저는 기획자라고 부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획자 앞에 뭐가 붙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사업 기획을 하시는 분도 있고 상위 기획 이런 말도 되게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상위 기획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제품을 누가 쓰고 왜 쓰고 무슨 가치를 줘야 되고, 진짜 뭐 말하자면 프로덕트 가이죠. 우리가 누구를 타겟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무슨 문제를 어떻게 풀어줘야 돈을 벌어요 를 디파인하는 사람. 쿠팡에 기획자가 있나요? 저희는 기획자라는 타이틀은 안 씁니다. 아. 저희는 명확하게 롤을 지정을 하거든요. 뭔가를 개발을 하거나 뭔가를 만들 때 너는 이거를 담당해야 돼 라는 오너십을 저희는 부여를 하는데, 그 롤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자라는 단어보다는 당신은 프로덕트 오너입니다, 당신은 UX 디자이너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댓글에서도 아, 이거 되게 UX 디자이너랑 역할이 비슷한 것 같다. 네. 좀 콕 집어서 이게 딱 다른 부분이다. 네. 말씀해 네.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쿠팡의 UX 디자이너랑 같이. 네. PO라는 거는 딱 한마디로 봤을 때 사업, 그러니까 회사랑 고객 사이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회사는 계속 성장을 하고 싶고 뭔가 발전을 하고 싶은데 고객이 원하는 것도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서 누구 이야기를 듣고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낼지를 결정하는 사람인데요. 거기에 일환으로 이제 디자이너가 함께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적인 관점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사람이 PO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덕트 매니저랑 이게 두 개의 차이는 뭘까요? 이게 뭐 그 프로덕트 오너랑 좀 다른가요? 프로덕트 매니저랑 프로덕트 오너는 굉장히 비슷한 개념인데요. 네. 프로덕트 오너라는 거는 이제 애자일 방식이 있잖아요. 네, 2주 단위로 나눠서 개발을 어떻게 할지 정하고 산출물을 내고 하는데, 거기에 애자일 문화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프로덕트 오너인 것 같고요. 프로덕트 매니저는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다른 방식에서 개발을 도와주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매니저랑 프로덕트 매니저의 차이는 뭘까요? 프로젝트라는 거는 어느 일정 기간 내에 결과물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프로젝트라는 거는 언제까지 끝내주세요라는 게 있고, 그러면 그거를 끝마침까지 이루어지도록 푸시를 해주시는 분들, 관리를 하고 그게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고 하시는 분들을 저는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책을 좀 읽었는데 프로덕트 오너는 자원 할당 권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프로젝트 매니저는 자원 할당이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걸 이때까지 끝내기 위해서 이 팀에서 이 사람들을 더 뽑아내서 여기다 넣어야 돼를 설득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라면, 프로덕트 오너 슬래시 프로덕트 매니저는 프로덕트를 슈퍼바이징 하지만 리소스를 이걸 투입해 말하라고 의사결정할 수는 없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프로덕트를 매니저하는데 PM의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PO와 PM의 영역이 침범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쿠팡에는 PO도 있고 PM도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는 PO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사업적인 관점도 고려를 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인데, 한번 결정이 내려진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잘게 쪼개진 서비스를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엑세큐션 하는 사람, 실행을 해서 실제로 개발물로 만든 사람들을 저는 PM이라고 봐요.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고객들한테 가치를 낼 수 있는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프로덕트 오너의 이제 메인 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PO님이, 프로덕트 오너님이 프로덕트 오너를 지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 책을 썼어야 돼 감동받았지만, 이 책을 읽고서는 이거는 극한 직업이네. 못하겠네. 그래서 책을 쓰지 마셔야겠다. 왜냐면 이 책은 너무 적나라하게
프로덕트 오너가 얼마나 정말 인간 극한의 잡일인가를 보여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작은 뭐 네, 스타트업의 CEO와 같다 이렇게. 아니 스타트업의 CEO는 지분이라도 많은데 쿠팡 지분 얼마나 있어요? 프로덕트 오너 뭐 장점 이런 거 좋다. 그리고 나는 프로덕트 오너 하면서 이게 되게 좋은 것 같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제가 만든 서비스를 누군가가 사용을 하고 그걸 통해서 정말 편리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난 이거 또 사용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희열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감정을 저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내렸던 선택들이 뒷받침됐다. 내가 내린 결정들이 있었다. 라는 걸 느낄 때 피오로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기 스스로는 아는 거죠. 내가 이걸 언성 히어로. 그렇죠. 모든 구성원들이 그런 거 하나씩은 다 느낄 텐데 맞아요. 좀 유독 PO가 그런 감정을 더 느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결정을 PO가 내리게 되거든요. 개발팀이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될지, 디자이너가 이제 디자인을 보여줬을 때 그 시안을 컨펌을 또 해줘야 되고, 그 결정을 내릴 때 저만의 이제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데이터를 보고, 주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 나는 이런 식으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거를 다른 분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PO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제 의견을 경청하고 제가 그걸 통해서 결정을 내릴 때 전 나름대로 또 만족감을 느낍니다. 미니 CEO라고 불리는 이제 PO 영입 전쟁 중이다. 글로벌 기업이나 뭐 IT 기업, 뭐 테크 회사에서 PO 영입 전쟁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 PO라는 직군은 왜 좀 희소성이 있고 많은 회사에서 원하는 직군인지 프로덕트 오너가 좀 부족한 이유? 이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 되게 좀 희소하다. 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디자인에 대해서 좀 아는 분도 도움이 되고 개발 쪽에 지식도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성향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제가 쿠팡에 가지고 있는 리더십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Thinking Systematically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걸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고 사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Dive Deep. 이걸 깊게 파고들어야 돼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사고방식을 끝까지 파고들어서 뭔가 솔루션을 제공해서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던 분들이 그걸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혼자 했던 분들이 한국에는 그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정도까지 좀 딥다이브를 해봤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쿠팡맨들이 수천 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매일 나가는 라우트를 최적화시켜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평불만이 있어요. 그렇죠. 왜 나는 오늘 이게 좀 많나요? 왜 나는 좀 적나요? 쟤보다는 내가 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진짜 한국에서 제일 어려운 지역이 어딘지를 물어보고 갔습니다. 부산도 갔고요, 창원도 갔고요. 직접 갔어요. 트럭이 안 들어가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루 종일 며칠에 걸려서 제가 쿠팡맨이랑 같이 동승을 하고 들고 배송을 직접 좀 해보면서 앵글도 쟀어요. 핸드폰으로 이 경사도가 얼마인지, 이걸 과연 하면 몇 초가 걸리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이걸 올라내려 했는지 등을 다 노트 테이킹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할 수 있을까, 데이터를 보면서 해서 좀 더 이분한테 적합한 물량을 배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PO라는 직군이 많이 필요한데 하도 부족해서 책을 쓰셨다고 하니까 왜 많이 원하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PO를 미니 CEO라고 부르거든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근데 미니 CEO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가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직군들이 되게 다양해요. 개발자도 있고 디자이너도 있지만 법률팀하고도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실 수 있는 PR팀하고도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마케팅팀하고도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켜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직군의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의견을 듣고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개발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또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또 마케팅 관점에서 고객이 어떤 식으로 이걸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먼저 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공감 능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PO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그 일정 관리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그게 뭔가요? PO가 개발을 직접 하면 안 되고요. 디자인도 직접 하면 안 되고요. 각자가 굉장히 잘하는 업무에만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UX 디자이너가 전문가고 코딩을 할 수 있는 개발자가 전문가인데 PO가 그걸 대신한다는 거는 있을 수는 안 되는 일이고요. PO의 역할은 그분들이 최적의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려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저는 문서화를 시킵니다. 뭔가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왜 이 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 이전의 컨텍스트를 맥락을 설명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고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는 이걸 고칠 경우에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걸 했을 경우에는 이 정도의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험을 해볼 겁니다. 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로드맵을 짜죠. 개발 인력은 몇 명이 투입이 될 거고 우리가 이걸 완료돼야 할 시점은 이 정도입니다. 라고 해서 그걸 전부 다 문서화를 시킨 다음에 거기 관련되어 있는 개발자들이나 디자이너들한테 제가 설명을 합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는 스크럼 때도 있고요. 또 2주마다 하는 스프링 플래닝 회의 때도 하고 전 수시로 계속 우리가 뭔가 개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맥락과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뽑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네. 지원하시는 분들이 네. 문제를 주어졌을 때 좀 어느 정도로 딥다이브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을 보고 좀 어디서 이 인재들이 아쉬워서 많이 좀 탈락되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PO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직군에 있는 분들 면접을 많이 하는데요. 네. 저는 항상 물어보는 게 가장 최근에 했던 업무를 설명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이분이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목적성을 두고 실질적으로 그걸 thinking systematically 하면서 결론을 도출해보고 그리고 그게 정말 데이터 관점으로 맞는지 확인을 해본 사람인지 다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계속 왜 그렇게 선택하셨나요? 만약에 그게 복잡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또 다른 게 있는 simplify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simplify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모든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최대한 단순화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저는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했던 거에 대해서 딥다이브를 해보고 그리고 상황을 좀 바꿔보면서 케이스로 그럼 이걸 좀 더 심플파이 해보세요 라고 저는 여쭤봅니다. 지금 쿠팡에 50분 정도 되시는 PO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 뭐 이런 걸 얘기하시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어플라이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막연한 게 이건 뭐 어느 학교에서 무슨 전공을 하면 이게 돼가 없으니까 네. 그 공통의 PO의 특질 이걸 얘기를 해주시면 사람들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네. 경험일 것 같은데요. 창업을 해본 경험인가요? 창업해본 경험이 있어도 좋고요. 아니면 뭐 어떤 기업에서든지 간에 자신이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서 결정을 한 번이라도 내려봤고 프로젝트의 의사결정자의 경험. 네. 있으면 제일 좋고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하나의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출시까지 해보고 운영까지 해본 사람이 최적인 거죠. PO는 비경력자는 그럼 어플라이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어플라이 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저희는 요즘에는 PO가 되기 위한 과정을 새로 만들었고요. 아, 네. PM으로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갓 대학을 졸업한 네. 김군이 있어요. 네. 김군이 쿠팡의 PO가 되는 가장 쇼컷은 뭔가요? 가장 쇼컷은 대학교 때 창업을 해보는 겁니다. 대학교 때 창업을 해. 해보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해봐서 처음부터 끝까지 출시를 해본 경험이 있으면 좀. 그럼 이 방송을 보시는 수많은 망했거나 곧 망할 것 같은 CEO분들은 네. 쿠팡 PO로서 굉장히 좋은 제목들이시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왜 그분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건 어디서 가르쳐 주는 건 아니거든요. PO한테는 이 정도의 뭐 권한이 있다. 보고 체계가 많아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그러게요. 좀 어느 정도 권한이 주어지는지. 실질적으로 제가 오운하고 있는 프로덕트에 대한 모든 결정은 1차적으로는 제 권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분기별로 한 번씩 제가 이제 보고하고 계신 상사가 계시니까 그분한테 제가 이제 다음 분기에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로드맵을 보여드리고 또 다른 PO들의 의견도 받고 그런데 제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크게 푸시백을 받은 적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결정을 내렸고 오너기 때문에 오너가 판단해서 이 우선순위대로 결정했다 그러면 그걸 존중을 해주는 컬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웃스탠딩한 직관이 굉장히 명작을 낳는 경우는 또 존재하잖아요. 이걸 논리적으로 근거를 댈 수 있는 데이터를 뽑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걸 위해서 뭐 A/B 테스트를 하거나 뭐 실험을 하는데 너무 많은 자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관이나 사람들의 보팅에 의존해야 되는 경우도 존재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보팅이라는 걸 하지는 않습니다. 네. 모든 네. PO의 직관을 따르는 건가요, 그때는? PO의 직관이라기보다는 PO의 판단을 따르는 거죠. 저는 데이터 관점이 없더라도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더 많이 파악을 해보려고 그러고 실제로 고객과 대화도 해보고요. 저는 실제로 고객 콜센터도 직접 가는 적도 많아요. 고객 콜센터에 앉아가지고 듣습니다. 어떤 불만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매일 불만 제기하신 것들을 저는 아침마다 보고요. 그래서 실제로 쿠팡맨도 가서 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또 가지고 있는 많은 또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그걸 종합을 해서 저는 결정을 내리는 롤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행동을 부르지 않는 데이터는 버린다 라는 챕터가 있어요. 네. 행동을 부르는
데이터와 아닌 데이터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네. 예를 들어서 추석이에요. 추석엔 많은 분들이 서울 떠나죠. 네. 그러면 주문량이 특정 주변, 예를 들어서 음식 배달 서비스라 그러면 서울에 음식 배달하는 서비스 양이 줄어들 수도 있고 특정 지역에서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콜택시를 부른다든지 타다라는 서비스를 부르는 양이 들쑥날쑥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서비스 자체 본질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시즈널리티, 그러니까 그 시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요인이에요. 그럼 PO 관점에서는 갑자기 우리 유저 수가 줄어들었어요.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줄어들었어요. 했을 때 그거는 액션을 취하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서비스를 뭔가 고친다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기다리면 해소가 자연적으로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를 보았을 때는 내가 이거를 개발자들과 함께 고쳐서 낫게 만들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그 프로덕트 오너를 양성하기 위해서 커리큘럼이 대충 어떻게 돼요? 교육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건가? 그렇죠.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근본적인 그 자질, 그 성향.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고 오너십을 가진 성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걸 1차적으로 저희가 필터링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책이 나열되는 순서가 딱 어떻게 하면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순서예요. 맞아요. 네,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내가 고를 정하고 원칙을 정해서 개발자들이랑 협업하고 디자인을 하고 테스트해보고 출시해서 운영까지 해본 모든 게 이제 챕터별로 다 원칙이 정해져 있거든요. 책이 되게 좋은 게 되게 프랙티컬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맞아요. 책이 되게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누가 제일 먼저 보셨으면 좋을 책이라고 생각했냐면 그냥 경영자분들이 보시면 되게 좋을, 왜 우리 회사의 프로덕트는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읽고 한번 이렇게 일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제안하기 좋은 책.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했는데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어떻게 찾는지 그런 것들이 뭐 자연스럽게 느껴지는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고객이 직접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는 이런 가치를 원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두 번째는 이제 넷플릭스 창업주가 이야기했는데 나는 고객 과학에 집중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컨슈머 사이언스인가요? 커스터머 사이언스라고 그분은 커스터머 이야기했는데요. 왜냐면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스티브 잡스는 고객에 대한 이해를 즉각적으로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는 무당이고 난 무당이야. 그래서 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고객 직접 말하는 걸 듣고요. 그리고 말씀 안 하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상 안 했던 것들. 그거를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는 데이터를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변형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겠구나 라고 실험을 해보고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을 하는 거죠.